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요즘 유튜버 켜기가 무서우시죠? 환율 1,500원, 대한민국 경제 끝났다, 제2의 IMF가 온다, 당장 달러 사서 이민 가. 경제 채널 썸네일만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대한민국 간판 내리고 셔터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치솟고 굵은 글씨로 폭망이니 붕괴니 하는 단어들이 춤을 춥니다. 심지어 제 주변 지인분들도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전화가 와요. 야, 지금이라도 적금 깨서 달러 사? 하고요. 자, 여러분, 심호흡 한번 크게 하세요. 오늘 제가 아주 냉정하게 감정 싹 빼고 계산기를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환율이 1,500원을 찍으면 우리 공장이 멈추고 은행에 문 닫고 나라가 망할까요? 아니요. 나라 안 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행이다 하고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에서의 여유로운 삶은 이제 끝날 수도 있거든요. 1,500원이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공포는 화끈한 파산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내 주머니가 털리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환율 1,100원, 1,200원 하던 좋은 시절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율 1,400원이나 1,500원이나 원자재 비싸서 힘들다 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50원 더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언론과 유튜버는 이 1,500원이라는 숫자에 목숨을 걸고 공포를 조장하는 걸까요? 이건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일종의 발작 버튼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환율이 1,500원을 넘겼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1997년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까지 꺼내야 했던 IMF 외환위기 때였고요. 두 번째는 2008년 전 세계 돈줄이 말라붙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요? 맞아요. 지옥이었습니다. 아빠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대기업 간판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고 뉴스에선 연일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비명만 들려왔죠. 그러니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환율 1,500원은 국가부도, 국가부도는 내 인생의 위기. 이 공식이 뼈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유튜버들도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1,500원 간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공포심 때문에라도 영상을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가장 잘 먹히는 칙특기인 셈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때랑 뭐가 다른가요? 진짜 괜찮은 건가요? 팩트만 놓고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997년의 한국 경제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가장이었어요.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인데 주머니에 먼지만 날렸죠. 그래서 결국 배째라 하고 들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국가 부도였고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일단 금고에 달러가 꽤 있어요.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꽉 채워놨고 우리가 해외에 빌려준 돈에서 빌린 돈을 뺀 순대외 금융 자산이라는 것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현찰이 좀 빡빡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 알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빚 못 갚아서 나라 간판 내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펀더멘탈, 즉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체력은 좋아졌는데 혈관 속에 피가 안 돈다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정작 몸을 움직이게 하는 화력, 즉 시장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 환율 급등의 진짜 원인입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건 옛날처럼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국이라는 시장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엄청난 매력적인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국뽕 빼고 현실을 직시해 보자고요. 혹시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 팔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사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한국 주식은 답 없어 하면서 미국 S&P 500 ETF에 매달 적립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요. 네, 지금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환율 1,500원을 만드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한몫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증권 계좌에 원화를 넣고 환전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원화를 시장에다 내다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겁니다. 원화 필요 없어, 달러 내놔 하는 거죠. 나 하나면 별거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국장보다는 미장이 좋지 하고 짐 싸들고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걸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여기서 기업들도 가세합니다.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 공장 지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참에 한국에 공장 지으면 전기세도 비싸고 규제도 많고 인구도 주는데 차라리 미국에 짓자라며 달러 들고 나갑니다. 옛날 IMF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망할 것 같다라며 돈을 빼가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한국보다 미국이 돈 벌기 좋아라며 돈을 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본 유출이라고 하지만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르죠. 머니의 대이동 혹은 엑소더스라고요. 집주인도 나가고 세입자도 나가는데 집값이 오를 리가 있나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우리 경제 튼튼해요라고 외쳐도 시장은 냉정하게 알았어. 그래도 돈은 미국 가서 벌 거야 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방송에서는 왜 하필 1,500원일까요? 1,490원은 괜찮고 1,500원은 위험할까요? 이건 심리적 뚝, 즉 댐의 수위랑 같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1,500원까진 안 가겠지. 정부가 막겠지. 그런데 이 1,500원이라는 뚝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브레이크가 없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관망하던 사람들까지 공포에 질려 달러 사재기에 동참하게 될 수 있게 되죠. 이걸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요.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달려들면 환율은 1,500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600원, 1,700원까지 순식간에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경고하는 진짜 위기는 바로 이 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황, 브레이크 파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죠. 만약 1,500원이 뚫리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나라가 망할까요? 아니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차는 차를 찍어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환율 1,500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청구서는 아주 은밀하고 또 잔인합니다. 가장 먼저 밥상 물가를 폭격합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죠. 밀가루, 옥수수, 소고기, 커피 원두까지 대부분 달러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수입 원가는 20%가 아니라 세금, 유통비까지 붙어서 30-40%가 뜁니다. 어느 날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12,000원이 되어 있고 빵집에 갔는데 소금빵 하나에 5,000원이 찍혀 있는 날. 그게 바로 1,500원 환율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걸 실질 소득 감소라고 하지만 그냥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기, 가스, 그리고 자동차 기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나요? 100% 수입입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연료를 사올 때 다 달러를 냅니다. 환율이 오르면 연료비가 청정부지로 솟구치겠죠. 그럼 공기업들이 적자를 버티다 못해 결국 누구한테 손을 벌릴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집으로 날아가는 고지서입니다. 전기세 인상 불가피, 가스비 역대급 인상. 그렇게 되면 내년 여름 전기세와 겨울 가스비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해외 직구를 안 해도 환율이 오르면 내 방, 형광등 켜는 비용, 출퇴근하는 버스비가 다 오르는 겁니다. 결국 고환율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걷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우파파님, 이 또한 지나가겠죠. 좀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1,100원, 1,200원대로 내려가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해외여행도 가고 미국 주식도 사야겠죠.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찬물을 좀 세게 끼얹어야겠습니다. 이제 1,100원의 시대는 응답하라 1997 같은 추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환율이 1,100원으로 내려가려면
아주 강력한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세상이 뒤집혀서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천하무적 미국이 고꾸라져야 합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비싼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 혼자 너무 잘 나가니까요. 전 세계 경제가 비실비실한데 미국만 AI다, 우주 산업이다 하면서 혼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돈이 야,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 하면서 미국으로만 몰리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려면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나고 금리를 팍팍 내려서 달러의 매력이 떨어져야 하는데 미국이 망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독주하고 있죠.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다시 수출 재팟을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1,100원대 환율을 누렸던 건 솔직히 말해서 중국 덕분이 컸습니다. 기억나시죠?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한국의 중관재와 부품을 블랙홀처럼 사주던 시절. 그때 우리는 중국에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였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당연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중국은 이제 우리 물건 사주는 착한 손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도 만들 줄 알아 하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배터리, 조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멱살을 잡는 무서운 라이벌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달러가 콸콸 들어오는 수도꼭지가 잠겨버린 겁니다. 오히려 중국산 알리, 테무 쓰면서 달러가 나가고 있죠. 결국은요, 미국은 너무 세서 달러가 비싸고 우리는 중국 때문에 예전만큼 달러를 못 버는 이 상황, 이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환율 1,300원, 1,400원은 이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할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그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다간 옷 다 젖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진짜 큰일이네. 한국에 미래가 없나?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라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환율 2,000원 간다, 한국 망한다 외치는 사람들 말만 믿고 지금 1,480원, 1,490원의 달러를 산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환율이 급등할 때는 무섭게 오르지만 꺾일 때는 그보다 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환율이 높은 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공포심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거나 전쟁 이슈가 잠잠해지면 저 치솟던 환율은 언제 그랬냐는 듯 1,300원대로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때 가서 아이고 유튜버 말 듣고 1,500원 꼭지에 달러 샀는데 하고 후회해봤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달러를 산다고 해도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자산의 20% 이상 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환율 1,500원 온다고 나라 안 망합니다. 제2의 IMF 우리 곳간 그렇게 비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1,100원 시절은 끝났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내 지갑이 얇아지는 고환율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라 망한다는 말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지거나 전 재산을 털어 달러를 사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맷집이 셉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여러분은 더 강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단지 경제 게임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 뿐입니다. 레벨이 올랐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 방식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무리한 대출 줄이시고 현금 흐름 꼼꼼히 챙기세요. 무엇보다 멘탈 꽉 잡으세요. 공포는 사람의 눈을 가리지만 냉정한 팩트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슈와 이슈 시청자 여러분은 냉철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